자, 전세금은 못 올리니 옵션료 따로 내라. 아, 이거 참 전세 서러워서 하겠습니까? 사실 실제로 전월세 시장에서 옵션료 관행을 둘러싼 이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 물량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요.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좀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세 옵션 사용료인데요. 이러면서 사실상 추가 수익을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가전 붙박이장 사용료, 관리비 명목으로 이용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 취지를 우회한 편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편법이냐 아니냐 이걸 두고서 지금 현재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제 커뮤니티에 가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빌트인으로 설치된 가구 같은 경우 이거 그냥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옵션으로 빼서 사용료, 유상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청소비 그냥 관리비로 내면 되는 건데 아니 이거를 또 따로 받는 옵션을 만들어서 또 돈 내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한 주차 지정 사용료도 있습니다. 어머나. 이게 당연히 가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이거를 지정 주차로 만들어 갖고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저는 정말 황당했던 게 이 건설사 같은 경우는 서비스 용적을 주잖아요, 면적을. 그럼 뭐 당연히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집주인이 이 서비스 면적을 가지고 전월세 이제 사시는 분에게 이거 서비스 면적인데 그냥 옵션 사용료로 내. 이러면서 또 돈을 받아가기도 하고 황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황당했던 거. 도배 같은 거는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전월세 사시는 분에게 이거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이거 진짜 집 없는 서름 아닙니까, 진짜. 아니, 이인철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호소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게요. 내라면 다 내야 억울해 돼요? 죽겠어요. 사실 이제 아파트 사셨던 분들은 이렇게 옵션료 따로 내라 강요받았던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있고요,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이제 관리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옵션을 요구하다가는 오히려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아파트입니다.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오피스텔, 빌라 같은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관행처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임대료 이외에 추가로 이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계약서에 이제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강요한다. 사실상 이제 보증부 월세를 우회하는 인상으로 이제 구조적인 이제 분쟁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국토부 민원 그리고 지자체 부동산 민원 창구 여기에다 분쟁조정위원회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건 구두로가 아니라 계약서상 계약서를 남기고 증거를 확보해야만 입증이 가능합니다. 항상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 당하고 계시지 마시고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관련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세계적인 부호 일론 머스크의 사진이고요. 그 옆에는 어머머머머머. 오프라 윈프리가 사진이 나왔는데 좋네. 두 사람이 다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만 주사 치료제를 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해외 얘기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만 주사 치료제로 이 다이어트를 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는요, 주사 대신에 먹는 약으로 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가 등장한 건데요. 물론 아직 우리나라는 출시가 안 됐는데 미국에서 인기가 대단하죠? 예, 지금 인기 정말로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6년 1월에 일단 위땡땡 다 아실 겁니다. 네네네. 이게 먹는 약으로 이제는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약으로 출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라는 것과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도 위땡땡 알약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속설이 있는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건 루머일 뿐입니다. 확인된 사항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요 정말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간편하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알약으로 먹으면은 간편은 하겠죠. 그런데 그쵸. 우리가 진짜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한테 딱 맞잖아요. 네네네. 주사만큼 이 효과가 있을지 주사가 더 세죠? 의심이 맞죠? 좀 드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는 경구용 약이 나온 다음에 다양한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약에 대해서 우리가 GLP-1이라는 호르몬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지속성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 경구용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수율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주사제라든지 경구용 먹는 알약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맞는 타입을 찾고자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는 것과 출시되려면 그래도 한 2, 3년은 더 기다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비만 치료제가 오늘 돈문돈답이니까 그렇다면 과연 경제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입으로 가던 돈이 몸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또 뭐 이동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GLP-1이요. 이거 약물이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 바로 허기를 지워버리고 어머나. 안 배고파. 이게 단순한 다이어트 유행이 아니고요. 조 단위 달러가 움직이는 여기에서도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입으로 가던 돈이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미국인 1,500만 명이 배고픔을 잊는다라는 건 사실 식료품 업계의 거의 재앙입니다. 이 GLP-1 보건 가구를 봤더니요. 평균 식료품 지출 비중이 5.3% 줄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소득이 높으면요. 8.2%가 줄었고요. 패스트푸드 커피숍 매출 8%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요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눈물 흘리실 것 같은데 펩시코, 맥도날드 주가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총 지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양을 줄였어요. 대신에 고단백 요거트, 그런 기능성 식품, 이른바 이제 비싼 음식에 대한 지출은 늘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살을 빼니까요. 사실 예쁜 옷 입고 싶잖아요. 맞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려고요. 스포츠 용품을 삽니다. 자, 입을 즐겁게 하던 돈이 나를 뽐내는 돈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난 겁니다. 뽐내는 돈. 네, 이렇게 돈이 이동하는 추세 속에서 되게 의외의 수혜자가 또 있더라고요. 뭐요? 항공사 수익 최대. 얼핏 생각하면 왜인지 잘 여행을 모르겠거든요. 가나? 네, 그럼 항공사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요즘 기름값도 높아지고 있는데 항공료를 좀 아끼는 게 항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항공료를 어떻게 아낄까?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까? 몸무게가 중량이 좀 낮아지면 되지 않나? 이런 그 거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이 타면은 다만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는 많이 타시는 분들 이 중량을 좀 낮춘다. 한마디로 좀 몸무게가 가벼우신 분들이 타면 조금 더 열 에너지 효율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제 조사가 됐는데 미국 탑4 항공사의 이제 기준을 봤습니다. 이게 봤더니 승객의 체중 평균이 10%만 줄면 연료비가 1.5%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은 한 8,500억 원. 이거 연입니다, 연. 1년에 8,500억 원 야. 아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타시는 승객분들의 가볍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연료비 절 들죠? 그러면 그게 또 수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뜻밖의 수혜자가 바로 항공사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는 뭐 체중에 따라서 비행기 값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올까봐 좀 염려도 되는데요. 그러네요. 조금 무자비하긴 하지만 진짜 이 비만 치료제가 워낙 많은 변화들을 이렇게 뜻밖의 효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자, 다이어트도 자본의 힘, 바디 양극화가 이 소득 격차로 오네요. 그래요? 이게 정말 약간 심각한 부분인데요. 옛날엔 살 뺐다라고 하면은요, 와 대단하다 저 사람. 그 모든 걸 유혹을 이겨내고 살을 뺐구나라고 칭송을 했을 텐데 지금은 야 저 사람 돈 많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렇네요. 이게 바로 신체 자본의 양극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강한 몸이 곧 노동 생산성이고 자산인데요. 과거에는 운동과 식단, 그러니까 시간 투자가 공평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 쓰면, 그러니까 비싼 약물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자기 체형을 결정.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건강하고 날씬한 몸, 이건 상류층의 전유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이 비만 같은 경우가 단순히 외모 문제는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 접근성이 곧 건강 격차이고요. 건강 격차가 다시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소득 격차가 다시 건강 격차를 아이고. 낳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비만 치료라는 것이 과거에는 의지력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자본 싸움이 됐다. 한마디로 이제는 이런 윗땡땡 같은 제품을 살 수 있는 이제 소득이 되신 분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지방 가면은 또 이거 처방받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자본화된 의약품도 우리 시장에서 지금 씁쓸한 현상을 낳고 있다는 부분. 이렇게 양극화, 의약품 양극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상황이 좀 씁쓸하고 심각해진다 싶은데요. 그럼 이런 문제도 발생하겠죠.